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었을 때 특정한 회차, 확률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커피 차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블라인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커피 맛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두 잔의 커피는 없습니다. 커피 알갱이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변수가 커피 추출에 있어서 정말로 큰 영향을 줄까요? 카페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만한 중요한 변수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커피 맛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변수는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맛보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커피 두 잔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먹어보고 나서 잠시 후에 두 번째 커피를 먹고 나서 역시 차이가 나네, 이쪽이 더 맛있어, 이쪽이 어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잔의 커피를 테스트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추출에 대한 변수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본적인 추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의 편향된 생각들을 확증해 가는 방식으로 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커피는 어떤 변수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맛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단순하게 나옵니다. 이 커피가 맛있어, 이 커피는 맛이 없네. 결론을 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혀 위에 성분이 다 금방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다음에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커피도 마찬가지겠죠. 이 커피를 먹고 나서 이 커피의 성분이 혀에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잔 인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테스트 방법은 커피 마시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마셨다면 잠시 이후에는 반대 순서로도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컵 6개가 필요해요. 제가 여기에 컵을 준비해 놨는데요, 컵 뒤에다가 기호를 써둘 겁니다. 이쪽에 있는 컵 3개에다가는 A라고 쓸 거고요, 이쪽에다가 있는 컵에는 B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A 3잔과 B 3잔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각각의 커피를 3잔씩 3잔씩 따라 주겠습니다. 일단은 6잔을 골고루 섞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의식이 되겠죠. 어떤 순서로 놓는지,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섞어주세요. 만일에 이때 한 명이 하는 실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제가 이렇게 섞어 놨잖아요. 그러면 저는 뒤돌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두 잔을 임의로 이제 빼주는 거예요. 혼자 하시더라도 6잔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두 잔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커피 4잔이 남아있죠. 아까와 차이가 뭐냐면요, 6잔이 있을 때에는 각각이 3대3으로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커피를 숫자를 맞춰서 찾으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잔의 커피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와 B가 1대3일 수도 있고 2대2, 3대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정확하게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만 다른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개가 같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다음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에다가 쓰고 컵을 들어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내가 이 4잔을 정확하게 변별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 혀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실 때에도 이 변수가 과연 커피 맛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었을 때에 특정한 회차, 확률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콘텐츠를 보신 이후에는 저에게 이렇게 하면 맛이 달라요? 라는 질문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피를 간단하게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깊이 있는 실험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현장에서 그런 정도의 실험을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커피 찾는 남자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커피 찾는 남자 드립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직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고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커피 찾는 남자였습니다.